WWDC가 나옵니다.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애플에서 매년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개발자 회의죠. 이 개발자 회의에서 2016년에 갑자기 이러한 그 워킹 위드 와이드 컬러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발표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016년도에 발표된, 애플에서 발표된 내용에 이런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자줏빛 옷, 그리고 이런 적벽돌, 그리고 이런 원색의 파라솔, 그리고 이렇게 옐로이시하고 레디시한 이런 사진들의 컬러는 지금까지 sRGB에서는 재현이 안 돼 왔던 컬러입니다. sRGB 색공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영역의 컬러의 30%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2016년에 서두를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sRGB를 더 이상 쓰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sRGB는 이제 끝났고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sRGB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더 이상 sRGB를 쓸 수 없고 P3라는 색공간을 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P3 색공간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sRGB에 비해서 좀 더 넓은 그린 영역에서 좀 더 넓고 레드 영역에서도 좀 더 넓은 영역의 색상을 재현한다. 그런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각적으로 느끼시는 차이를 보시자면 안쪽에 있는 색공간이 sRGB, 바깥쪽에 있는 색공간이 디스플레이 P3, DCI P3 색공간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영역은 레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고 채도가 높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레드를 볼 수 있게, 담을 수 있게 만드는 색공간이 바로 이 DCI P3, 디스플레이 P3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셨다면 그 CGV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이 색공간으로 영화를 보신 겁니다. 2004년에 헐리우드에 있는 8개 영화사들, 소니픽처스, MGM 또는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영화에서 어떤 색공간을 사용할까 해서 만든 색공간이 바로 이 DCI P3라는 색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2016년에 애플이 우리 이걸 이제 sRGB 버리고 얘를 기준으로 사용하겠어 라고 2016년도에 WWDC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 P3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장점을 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기존에 이제 인쇄를 하실 때 사이언, 마젠타, 옐로와 같은 컬러의 재현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에 대한 커버리지도 훨씬 더 좋아지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하이라이트된 옐로우 색상에서의 디테일 표현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sRGB에서는 재현할 수 없었던 그 개조를 만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는 바로 이 P3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8비트를 버렸습니다. 8비트를 버리고 16비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RGB 8비트가 아니라 P3 정도 되는 넓은 색공간이면은 우리가 16비트 65,000단계로 개조를 나눠야지만 어느 정도 개조 재현성이 있는 컬러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256단계에서 65,000단계로 개조를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플은 2016년부터 P3 색공간에 16비트를 기준으로 사용하자고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하신 분들, 예를 들면 로파일로 촬영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프로포토 RGB 정도급의 DCI P3보다 훨씬 더 넓은 색역으로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로파일로 찍으면은 캐논의 DSLR 카메라로 찍었을 때 14비트로 촬영이 됩니다. 16,000단계의 개조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16비트에다가 담으시면은 그 DSLR 카메라의 로파일로 촬영하셨던 16,000단계의 개조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죠. 근데 얘를 8비트 sRGB로 줄이시게 되면 256단계의 개조를 뭉개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이 16비트에 P3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애플은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을 1993년도에 최초로 만든 회사죠. 그리고 이렇게 애플의 컬러 싱크라는 엔진을 사용하는 회사들을 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예를 들면은 어도비,
코닥,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ICC를 만들었고, 이 ICC가 ISO의 표준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2018년에 사용하시는 모든 디바이스들, 카메라, 모니터, 프린터, 그 다음에 모든 운영체제, 윈도우, 맥, 그 다음에 모든 소프트웨어 전부 다 사실은 애플의 컬러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본적으로 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100% 완전하게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애플에서 제안할 사진의 포맷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P3 색공간을 sRGB 대신 사용하자, 16비트 사용하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JPG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JPG는 8비트밖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여 년 동안 사진 파일하면 JPG지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JPG는 더 이상 못 쓴다. 그래서 애플이 채용한 게 바로 써 있는 것과 같이 16비트 PNG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P3라는 ICC 프로파일을 담고 16비트 PNG 파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 파일 포맷을 사용할 거야 라고 2016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 맥북, 맥북 프로 전부 다 P3를 기준으로 한 디스플레이에다가 사진을 찍으시면 애플의 아이폰의 카메라 앱에 이 사진도 sRGB가 아니라 P3입니다. 그럼 애플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이 P3를 집어넣은 건 애플이 아니라 삼성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에서 제일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배터리가 터져가지고요. 전부 다 회수되는 바람에 아무도 모르고요. 그 이후로도 삼성 갤럭시 S8, S9 그리고 삼성 갤럭시 노트 전부 다 이제는 다 P3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제품들, 태블릿이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이미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뛰어넘어서 모니터에서 우리 기존의 웹에서 sRGB 그렇게 쓰고 있었다면 이미 모바일에서는 전부 다 P3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sRGB 기준으로 사진 찍으셨죠? 모바일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채도가 강하게 나와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바일 운영체제가 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P3를 제대로 읽어드릴 수 있는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는 100%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오레오 버전부터 지원합니다. 그 전에 누가나 마시멜로, 키캣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좀 대응이 늦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0월 정도나 돼서 구글에서 픽셀2, 픽셀 XL에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스튜디오 같은 제품들에서도 P3를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죠. 마이크로소프트가 P3를 채용했는데 윈도우 운영체제는 지원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윈도우 10 크리에이터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또 P3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의심이 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 웹은 sRGB 8비트인데 뭔 소리냐? 이거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웹에다가 띄우면 8비트 sRGB로 보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미 웹도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파리가 16비트 P3의 PNG를 지원하고요. 파이어폭스 크롬도 지원합니다. 오직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엣지만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웹 시장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P3 색공간에 16비트의 PNG로 저장하시면 웹에서도 여러분들의 DSLR 카메라에 로 파일로 찍으신 그 16,000단계의 개조와 그 넓은 세격을 그대로 웹에서 보실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고, 이게 이렇게 2016년도부터 애플이 주축이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LG 그리고 구글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사들은 다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20여 년 동안 디지털 사진 하시면서 그동안 기준으로 사용하셨던 sRGB, 8비트, JPEG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UHD 때문입니다. 네, UHD로 넘어오면서 UHD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오른쪽에 그 모니터들 보시면은 어도비 RGB를 몇 프로 지원하느냐와 함께 P3를 몇 프로 지원하느냐가 써 있습니다. P3를 90% 이상 지원하면은 UHD 연합에서 UHD 프리미엄 인증을 줍니다. 그래서 갤럭시 S8이 UHD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이 된 거고요. 그래서 UHD 디스플레이가 되려면은
이 P3를 100% 이상, 90%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컨텐츠가 전부 다 UHD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모니터들은 다 이 P3로 가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이미 갔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8비트 sRGB의 JPEG 이젠 옛날 거라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은 사진 찍으시면서 8비트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쓰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sRGB라는 색공간의 기준이 P3가 대세가 되면서 그리고 16비트가 대세가 되면서 DSLR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대세에 맞추어서 16비트의 PN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P3 색공간의 사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웹에도 올리시고 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의 그 DSLR 사진에서만 얻으실 수 있었던 그 개조 표현이라든지 색상 표현을 심지어 웹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플과 벤큐 디스플레이 지금 보고 계시는 벤큐의 모니터들 보시면 전부 다 DCI P3를 몇 % 제한하느냐 라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지금도 늦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AK 디스플레이들이 대거 쏟아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AK라 하면은 그 7680에 4320짜리 그러니까 지금 4K UHD의 4배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이미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들이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려스러운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AK 디스플레이가 4K 디스플레이보다 낮은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대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스플레이 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sRGB는 진작에 넘어선 지 오래다. P3가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올해 이제 후반부에 열릴 W3C라고 해서 이제 국제 인터넷 연합 모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웹 브라우저 개발자들 그리고 이제 웹 관련한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 어떤 기준을 만드는 단체에서 sRGB에서 P3로 색공간 기준, 웹의 색공간 기준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처음 시작했고요. 모든 사진의 컬러, 모든 영상의 컬러 처음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의 변화는 이렇게 16비트 PNG의 P3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